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윤한 갈등 2라운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시 충돌하는 양상인데 이게 정면 충돌 느낌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으로선 그래 보여요. 일단은 이종섭, 황상무 두 사람 이슈가 제일 커 보여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가 어제 전해드렸지만 이종섭 즉시 귀국, 즉시 소환 그리고 황상무 사퇴 제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둘 다 딱 잘라서 거부했습니다. 먼저 이종섭 대사는 공수처가 소환하면 응할 거다. 소환도 안 했는데 들어와서 대기하라는 건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네, 황상무 수석관은 자진 사퇴 가닥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정해서 감싸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발언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대통령실이 마치 그런 것처럼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라는 발언도 나왔죠. 네. 실제 기류 취재를 좀 해보셨어요? 네, 이종섭 대사 이슈는 확고해요. 그러니까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물어보니까 우리가 공수처한테 놀아날 수는 없지 않냐라고 좀 단호하게 성긋는 입장을 보였고요. 공수처한테 놀아날 수는 없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이게 이제 그리고 있는 그림 아니냐 이거는 우리가 거기에 끌려갈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예. 다만 황상무 수석건은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입장문까지 냈으니까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힘 실어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긴 한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네. 본인이 결단해 주길 다들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하긴 어제 입장문 봐도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하면서 황상무 개인의 발언이지 그게 대통령실의 언론과는 아니다. 선긋기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일부 있어 보여요. 예. 그리고 황상무 수석 본인도 주변에다가 내가 좀 한계선을 넘은 것 아니냐라는 말로 거취에 대한 고민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진 사퇴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내부 기류 취재한 걸 알려주셨는데 어쨌든 겉으로는 지금 이제 강대강 대치 국면처럼 보이거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의 그 다음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거부 입장이 나온 뒤에 지도부 쪽에 제가 또 물어보니까 이렇게 네. 말을 하더라고요. 이종섭 대사가 인터뷰에서 4월 말 소환으로 조율됐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선거 끝나고 오면 무슨 의미가 있냐, 납득이 안 간다라고 또 반발을 하더라고요. 당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황상무 정도는 교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내지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뇌관이 하나 더 터졌어요. 뭐요? 비례 공천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동지들이 소외됐다라면서 뒤끝 장렬 공개적으로 날렸는데요. 결국 이게 윤심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공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대리인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종섭 황상무 건으로 대립이 있는 와중에 비례 순번이 발표됐고 거기에 대해서 윤심, 그러니까 찐윤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공식 비판, 공개 비판을 하면서 불이 더 커지는 느낌? 어제 당의 한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윤한 갈등 2라운드 국면 중에서 이종섭 황상무 이슈가 1탄이라고 한다면 네. 비례 공천 문제가 2탄이다. 저 이철규 의원의 이 반박 내용은 뭐예요? 이 비판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그동안 당에서 고생했던 동지들이 많이 빠졌고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는 추천하는 게 당헌 당규에도 있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근데 지금 호남인으로 그 순번 24번을 차지한 사람이 대통령의 이제 핵심 측근이라고 불리는 주기환 후보였죠. 네. 근데 이분은 발표 나자마자 24번이라는 것에 반발하면서 사퇴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커지는 양상이 있는 건데 다만 솔직히 비례 명단에 제가 봤을 때는 용산에서 추천한 걸로 보이는 인사도 꽤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비례 공천 문제는 윤한 갈등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철규 의원이 말 그대로 좀 떨어진 동지들한테 자기가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일종의 좀 면피성 해명한 거다라는 반론도 있긴 합니다. 당내. 네. 윤한 갈등의 하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철규 의원의 개인 소외로 볼 것이냐 이거 약간 애매해요.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선거 직전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당정 갈등 엄청난 악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해결이 어렵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 공개적으로 날아온 상태잖아요. 네. 바로 수긍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당도 이 상태로는 한동훈 위원장 개인이 빛나서 좀 기대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중도 확장까지 할 수 있냐? 요거는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당 내에서는 차라리
뭔가 좀 둘이 조율해서 약속 대령 같은 걸로 해서 대통령이 빛날 수 있게 풀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싸우다 보면은 선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어제 상황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공천 갈등에다가 인사권 갈등 이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어떤 다툼인데 지금 오늘자 한국일보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제목이 건가요? 8년 전 옥새 파동 기시감 총선 3주 앞두고 여파여름 선거 결과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2016년에 있었던 그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이 이제 그냥 공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소위 말하는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이제 유행어까지 있었는데 이게 약간 양상은 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때는 좀 더 이제 공천 쪽에 이제 유승민 공천을 뭐 이제 친박 공천하느냐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셨다면 이번엔 인사권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다. 근데 이제 이거가 좀 기시감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다. 2016년에 그때 새누리당 전망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갈등이 조기 수습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제 여당 선거에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이제 정권 심판론도 재점화된 상황에서 여권 분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어제 이제 장해찬 컷오프된 장해찬 후보 취소가 된 장해찬 후보도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뭐 선수연구 후사 제가 선당 후사를 예상했는데 선수 후사가 나왔더라고요. 세 자만 맞췄는데 내용은 전혀 틀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이제 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어부지리로 민주당한테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원래 이제 보수세가 강한데 삼자 구도가 돼요. 보수가 2명이 나올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기류가 장해찬을 컷오프한 것도 상당히 이제 주류 쪽에서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뭐 어떤 청년 참모 이런 것들이고 상징성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불편해한다라는 기류 거기에 도태우 이제 날린 것도 뭐 이거 굉장히 이제 좀 우려가 섞인 여기에 이제 그 비례까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기에 수습이 될 수 있을지 이게 좀 뭐 여권 내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몇몇 친윤 주류, 그러니까 영남권에 공천을 받아서 안정적인 사람을 빼놓고는 수도권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용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용 의원도 이종석 빨리 귀국하고 황상무는 자진 사퇴해야 이런 목소리를 언론 인터뷰에 낼 정도로 사실은 선거가 굉장히 급하다 지금 수도권은. 그러니까 당정 갈등을 보이더라도 이게 끝까지 파열음을 내는 게 아니라 정의 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쓴소리를 받아들인다든지 뭐 이렇게 가면 사실 해피엔딩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할 말 하는 당 뭐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보통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율하고 그걸 갖고 풀어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그려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여권의 대체적인 뭐 얘기입니다. 자, 어떤 엔딩이 될지는 잠시 후에 김경진 전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 좀 들어보기로 하죠. 다음으로 갑니다. 조국 당선권 배치.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순번도 발표가 됐는데 조국 대표가 2번 받았네요. 네, 비례 순번 정하는 투표 결과가 어젯밤에 발표가 됐어요. 반윤, 뭐 검찰 개혁 이런 것들 내세운 사람들이 전진 배치가 됐습니다. 1번은 이제 원래 이제 여성이 되잖아요. 선거법상 홀수는 여성이 받게 돼 있어서 1번 누가 받았냐? 박은정 전 검사.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했다가 해임됐던 사람이 1번을 받았습니다. 2번이 조국 대표였고 3번 이혜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4번이 신장식 변호사한테 돌아갔어요. 최근에 조국 혁신당의 기세로 보면 10위 안팎에서 당선권이 결정될 전망이거든요. 조국 대표는 국회 입성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부정적인 이슈가 앞순번에 수사 재판 중인 사람이 많다는 점이에요. 박은정 전 검사 같은 경우에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받고 있고요. 조국 대표 입시 비리 아시다시피 뭐 2심 징역 2년이 나왔죠. 그리고 8번에 있는 황운하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 징역 3년형 10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김학의 출국 금지 관여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돼서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국, 황운하 두 사람은 당선이 되더라도 원심이 확정되면 바로 의원직이 상실되게 돼 있어요. 자, 조국 혁신당은 그렇고 이낙연 대표 새로운 미래도 비례순번 발표했죠. 양소영 전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이 이제 30살 여성인데 1번을 받았고요. 조종묵 전 소방청장이 2번을 받았어요. 여기는 이제 아마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 입김이 반영된 것 같아요. 오영환 의원 민주당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로 가서
원톱 총괄선대위원장 맡았네요. 네, 맞아요. 본인은 불출마고. 네, 원톱을 맡았고 여기가 이제 소방관 챙기기에는 이제 뭐 진심이거든요. 그 입김이 반영된 것 같고 또 눈에 띄는 인사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그러니까 비례 순번의 맨 마지막에 있는 13번을 받았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어떻습니까? 개혁신당은 아직 안 나왔어요. 어젯밤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주목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원래 좀 안 풀릴 때 당이 안 풀릴 때 좀 집안 싸움이 또 치열해지는데 그런 것 같고 오늘 공관위 추가 회의를 열어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김준일 평론가, 예. 각 당의 이제 비례 발표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개 이제 여론조사 좀 소개 좀 하면서 네. 좀 분위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중앙일보가 10개 지역구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 내용보다도 여기 제목이 이건데. 종로 민주당 지지자 45%는 비례투표는 조국 혁신당 찍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전국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합산해서 할 수 없으니까 지역구별로 지금 조사를 한 거를 좀 소개를 했거든요. 종로의 예를 하나 지금 드는 거예요. 사례를. 예. 민주당 후보한테 투표하겠다. 아까 곽상원 후보네요. 투표하겠다 한 사람의 몇 %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의 45%가 조국 혁신당, 45%는 더불어민주연합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먼저 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1일에서 14일 전국 지역구 10곳에 18세 이상 유권자 5,029명을 대상으로 이제 전화면접 조사를 한 건데요. 네. 중성동갑도 민주당 지지자의 39%. 그리고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표가 나온 데죠. 네. 여기에서도 33%가 조국혁신당. 이렇게 지금 계속 조국혁신당이 30%에서 40%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본다면 이거를 표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 10%대 후반에서 20%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서 14일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ARS 조사한 건데 네. 조국혁신당의 그 비례 정당 지지율이 26.8%로 더불어민주연합 18%보다 8.8%포인트 앞섰으니까 5차 범위 바뀝니다, 이건.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나온 이제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16일에서 17일 성인 남녀 1,023명 대상으로 무선 ARS 했는데 여기에서는 국민 비례투표 정당 어디 할 거냐? 국민의 미래 31.7, 조국혁신당 29.4, 더불어민주연합 18%. 그래서 국민의 미래랑 지금 1, 2위 다툼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 이거는 이제 ARS 조사고 원래 민주당 계열이 좀 잘 나오는 여론조사인 거를 감안을 해도 네. 이거를 만약에 이제 ARS 쪽으로 만약에 하면은 지금 15명, 그러니까 14명 정도까지 지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으로 10명까지도 지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면 이제 민주당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도 좋다인지 아니면 이제 좀 선긋기 뭐 이런 좀 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갈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견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이제 몰빵론을 언급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된다. 마포 유세 중에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군보다 네. 범민주당보다 네. 민주당 찍어달라 이런 거군요. 예, 민주당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일당 내줄 수 있다라는 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조국혁신당 많이 찍으면은 일당 내줄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이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급해졌다라는 거고. 민주당 선대위에서 최근에 타당 지원 행위를 엄중 처벌한다라는 공문을 냈어요. 타당 지원 행위. 예, 그게 이제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거다. 왜냐하면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크로스 이제 보팅을 하니까. 게다가 조국혁신당하고 나중에 합당하는 일 없다고 조국 대표가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더 민주당은 선긋기를 하겠군요. 뭐 근데 그건 조국혁신당도 합당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예전에 2020년에 열린민주당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고. 요 지역구 여론조사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인천일보 경인방송의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5일 16일 ARS 조사로 이제 했는데 화성을 이준석 대표 지금 개혁신당 대표 나온 데거든요. 자, 제3지대 얘기로 가는 거군요. 예, 예. 이준석 대표가 출마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화성을의 첫 여론조사,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공영훈 46.2, 네. 그리고 이준석 23.1, 그리고 국민의힘 한정민 20.1.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과거에 이제 거의 이 지난 총선에서 65% 정도 이제 민주당 지지가 나왔던데요. 네. 2020년 총선에서 그때는 이제 이원욱 의원이 출마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강세가 확인이 됐고 사실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은 이준석과 국민의힘 한정민이 단일화를 해야지
한번 비벼볼 만한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건데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낙연 대표 지역구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리서치 뷰에 의뢰해 14일에서 15일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광주 광산을 민영배 민주당 후보가 65.4, 이낙연 대표는 17.7.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잠깐만요. 민형배 62.4, 65.4, 예. 이낙연 17, 17.7. 17.7. 예, 그래서 뭐 오차범위 밖으로 많이 벌어져서 조금 새로운 미래가 어떤 이제 반 이재명을 내세운 것이 좀 지금 현재 고전하고 있는 모양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화제 지역구 여론조사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가죠. 홍익표의 폭로. 양문석 후보와 관련한 논란이 민주당에서는 어제 계속 이어졌는데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특히 주목을 받았어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양문석 후보, 그러니까 노무현 비하 논란이 있었던 양문석 후보에 관련한 폭로를 했어요. 양문석 문제가 공관위 내부에서도 다뤄졌었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외부 위원들이 거의 최하점을 줬다. 그런데 공관위에서 통과가 됐고 여기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책임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관위 검증 시스템에서 걸러질 수 있었는데 그냥 통과가 됐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불거진 거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네요. 네. 그리고 나서 언론에서 여기저기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 공관위에서 문제 삼은 건 양문석 후보의 구체적으로 혐오 발언이었고 예를 들어 뭐 수박 척결 이런 것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었고 아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리고 도덕성 점수는 빵점을 주기로 결론을 내렸었다. 근데 막상 채점표를 보니까 그 대목이 빠져 있었고 오히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와서 양문석 전해철 경선하죠. 라고 하면서 밀어붙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임혁백 위원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 그런 적 없다라고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익표 등등 당에서는 여전히 양문석이 선당 후사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의 재검증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뭐 새로운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 가면을 쓴 미국인의 뭐 귀국하면 공항 폐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봉하마을에 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죄도 했는데 권양숙 여사는 못 만났더라고요. 예, 못 만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문석 후보의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 비하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뭐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소위 말해서 막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이것도 취재를 한 건데 2022년 10월 23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다음 날에 이렇게 양문석이 얘기를 했어요. SNS 썼어요.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민주당 내 바퀴벌레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바퀴벌레들은 이제 비명이죠. 그래서 최근에 정봉주 후보가 뭐 이제 방송사 유튜브에서 벌레들이 나온다. 뭐 이 벌레들이 얼마나 왔나 이런 거하고 지금 맥락이 굉장히 비슷한 거고 지난해 9월 25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심사 받기 하루 전에 개쓰레기는 그냥 치우는 것인데 나를 희생해서 치우려고 했던 거 뭐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을 개쓰레기에 이제 비유를 했다라든지 그리고 2022년 6월 23일에는 양문석이 대선 패배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의 무능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 이제 지금 선대위원장까지 사실 저격을 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지금 지민비조 흐름으로 조국혁신당이 가는 것도 이런 후보들을 제대로 쳐내지 못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불만들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지지자들에 있어서 특히 노무현을 건드린다? 이게 굉장히 좀 감정선을 건드리는 게 있어서 민주당 지도부에 좀 어떤 고민이 있겠네요. 고민이 있겠네요. 지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원 투표로 그러면 제 거취를 결정해 주십시오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은 오늘 2부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출연합니다. 김부겸 선대위원장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